안녕하세요, 은가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평생 무료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7대8, 서브 3대4, 범실 11대 21의 결과 막심은 웜업존으로 밀려났지만 파즐리 19득점 68%가 해결사가 되었고 김정호 16득점 51% 외 지원 사격도 더해진 경기. 아웃사이드 히터 이시몬이 살림꾼 역할을 맡았고 노재욱 세터 대신 선발로 나온 이호건 세트에 났고 빠른 토스도 힘이 있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에 4승 10패 성적. 삽사인 원정팀 KB손해보험 19승 10패. KB손해보험은 직전 경기 홈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4분의 2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다. 7연승 흐름 속에 블로킹 6대 12, 서브 7대 3, 범실 20대 31의 결과 비에나 26득점 57%, 나경복 14득점 60%, 야쿱 16득점 63%의 삼각편대가 고른 활약을 보여준 경기. 원팀이 된 KB손해보험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브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준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에 8승 6패 성적. 삽사인 배팅 추천. 삼성화재는 막심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준피오 진출이 탈락되면서 잔여 경기 토종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 원팀의 모습을 보여주며 현대캐피탈의 16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은 이후 7연승에 성공한 KB손해보험의 기세가 이어질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KB손해보험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KB손해보험 핸디캡 승리. 도로공사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IBK 기업은행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정관장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9대8, 서브 2대3, 범실 14대 12의 결과 타차나 17득점 35%, 강소희 15득점 53%, 니콜로바 15득점 40%가 힘을 냈고 단단한 리시브 라인의 힘을 보여준 경기. 중앙에서 배유나 11득점, 김세빈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이 되는 투지와 집중력 싸움에서 힘이 되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에 5승 10패 성적. 원정팀 페퍼저축은행 10승 19패.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홈에서 정관장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블로킹 18대 3, 서브 1대 4, 범실 11대 14의 결과 블로킹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테일러 16득점 57%가 확실한 해결사가 되어준 경기. 박정아 19득점 50%도 힘을 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이 되는 투지와 집중력 싸움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 또한 장희가 중앙에서 블로킹 5개, 유효 블로킹 2개를 성공시키며 단단한 벽이 되었던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에 5승 9패 성적. 상대전 특징. 올 시즌 4차전 맞대결에서는 도로공사가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8대 4, 서브 4대 2, 범실 14대 14의 결과 올 시즌 3차전 맞대결에서는 도로공사가 홈에서 3대2 승리를 기록했다. 상대전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블로킹 16대 11, 서브 8대 5, 범실 23대 21의 결과 올 시즌 2차전 맞대결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홈에서 3대2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12대 16, 서브 4대 0, 범실 26대 21의 결과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원정에서 3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5대 2, 서브 3대 4, 범실 9대 20의 결과 배팅 추천. 리시브 라인이 안정감을 되찾으면서 니콜로바, 강소희, 타차냐, 배유나를 이용한 공격의 분배가 잘 되고 있는 도로공사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주전 이원정 세터와 미들블로커, 하예진과 여머르엉이 부상이고 핵심 자원이 되는 이한비까지 아프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도로공사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강원은 지난 시즌 돌풍을 주도했던 핵심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전력 손실이 상당했다.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양민혁이 토트넘으로 떠났고 수비의 중심이었던 주장 김영빈이 전북으로 이적하면서 수비 조직력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비해 윤일록과 마리오를 영입하며 공격진 보강을 시도했지만 전체적인 스쿼드의 깊이는 이전 시즌보다 약화된 모습이다. 또한 지난 시즌 강원의 돌풍을 이끌었던 윤정환 감독이 인천으로 떠났고 새로운 체제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포항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정재희와 민상기가 팀을 떠나며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브라질 출신 윙포워드 주닝요와 수비수 김범수를 영입했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해 경쟁력이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막전에서 대전에 0대3으로 완패하며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렸고 주중 조오르다룰과의 태국 원정 경기에서도 2대5로 패배하며 실점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16강 진출을 위해 주력 자원들을 상당수 활용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커진 점도 이번 경기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강원은 개막전에서 대구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반면 포항은 경기 후 박태하 감독이 밝힌 대로 조오르다룰 원정 중 숙소에서 밤새 이어진 조오르다룰 팬들의 폭죽 소음 테러로 인해 컨디션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원정뿐만 아니라 3일 간격으로 치러지는 이번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포항의 체력적인 부담과 최근 불안한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 강원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강원의 2대1 승리를 예상한다. 전북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거스 포획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며 팀의 색깔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국가대표 출신 스트라이커 콤파뇨를 영입하며 공격력을 한층 강화했고 골키퍼 송범근과 레프트백 최우진을 추가하며 스쿼드의 균형을 맞췄다. 전북은 지난 시즌보다 빌드업 과정에서 안정감을 보이며 조직력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새 감독 체제에서도 빠르게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전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면서 경기 운영에서도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는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의 주전 스트라이커였던 헤이스를 영입했지만 핵심 미드필더 정호연이 미네소타로 이적하며 중원의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팀의 중심을 잡아주던 자원이 빠진 만큼 중원에서의 점유율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빠른 공격 전환 패턴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특히 주력 선수들의 부상과 결장으로 인해 스쿼드 뎁스가 얇아진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개막전에서 김천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었고 주중 포트전을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도 승리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광주는 개막전에서 수원FC와 0대0으로 비겼고 불이람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는 최경록을 포함해 변주수, 유재호 등 주력 자원들이 결장하고 있으며 스쿼드 뎁스가 얇은 팀 특성상 이러한 부재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가 쉽사리 물러나지 않겠지만 전북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유지하며 끝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1대0 승리를 예상한다. 대전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공격과 수비를 두루 보강하며 전력 강화를 이뤄냈다. 핵심 미드필더 밥신을 완전 영입하며 중원의 안정감을 유지한 데 이어 울산에서 주민규를 데려오며 최전방 결정력을 높였다. 또한 나고야에서 하창래를 영입해 수비진을 강화했고 포항에서 정재희를 데려오며 측면 공격 옵션까지 확충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전은 공수 밸런스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포항보다 조직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규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 패턴이 기대된다. 울산은 마테우스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부진했던 용병 자원을 정리했고 주민규와 에사카 아타루 등 몇몇 주요 선수들이 팀을 떠났다. 하지만 측면 보강을 위해 마티아스 레카바를 영입했고 강상우와 윤종규를 데려오며 양쪽 풀백 포지션의 질을 높였다. 비록 이적 시장에서 일부 핵심 선수들이 이탈했지만 여전히 K리그에서 가장 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다만 기존 주축 선수들의 공백을 단기간 내에 메울 수 있을지가 시즌 초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은 개막전에서 포항을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탔고 울산은 홈에서 안양에 0대1로 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대전은 핵심 센터백 안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울산도 개막전에서 결장했던 골키퍼 조현우와 중미 고승범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 전력과 복귀 변수에서 울산이 앞서는 부분이 있지만 개막전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극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대전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전의 2대1 승리를 예상한다. 다양한 경기에 대한 분석 정보 소스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 링크로 연락주시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 처음부터 10까지 가르쳐드립니다. 경기 시작 전 자료 분석 확인은 필수입니다.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일절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